예, 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이성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강원도지사 후보에는 갈쿠리를 내세웠습니다. 우상호 후보는 정무수석 시절에 아들 결혼식을 시키면서 4, 5천만 원의 축의금을 갈쿠리로 긁어 모으듯이 긁어 모았다고 합니다. 저도 박근혜 정권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봤는데 이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는 정치권에서 자리를 얻으려는 사람들의 통로가 됩니다. 청와대 인사위원이기 때문에 정무수석을 통해서 정치권의 인사들이 줄대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을 긁어 모으는 이 갈쿠리가 강원도지사에 나섰습니다. 아마 강원도지사가 되면 이분은 강원도 산골에 도토리까지 전부 긁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 도민 여러분, 이런 사람 절대로 도지사 시키면 안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이 훈장질 잘하는 훈계왕 정은호입니다. 이분이 남대문 시장에 가서 상인에게 컨설팅 받으라고 강제 컨설팅을 했는데 이 컨설팅을 받으라고 강요당한 상인의 말이 가관입니다. 내가 이 남대문 시장에서 25년간 도매상을 했는데 하도 장사가 안 돼서 하소연을 했더니 하는 말이 정말 어이가 없더라. 내가 이 장사를 하고 있으니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보이나 하는 자괴감이 들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정신 상태로 서울시장을 했다가는 이 정말 왕이 하나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에는 오빠 강요범이 나타났어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환갑이 넘은 할배가 오빠 자기 아빠보다도 나이가 많은 50대 아저씨 보고 오빠라고 해보라고 강요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살짜리 여자아이가 정청래 대표의 험상궂은 얼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오빠라고 해보라고 여러 번 하니까 이게 아동학대범 아닙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서 지금 선거판에 나서고 있어서 이 선거판이 정말 그 이성을 잃은 민주당 사람들의 판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지우개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권력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부산의 그 아동학대범 내지 오빠 강요범의 옆에서 웃고 있던 이 부산 북구 후보 이분 정말 좀 웃긴 사람인데요. 이분이 저 이름 때문에 많이 알려진 분이죠. 그 하정우 배우하고 비슷해서 아직도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이분도 그 스스로 그런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사실 그 첫날 시장에 갈 때 이분이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그리고 하늘색 에르메스 넥타이를 메고 나타나서 자기 스스로 오빠 행세를 한 분입니다. 그리고 악수를 하고는 그 오물이 묻은 듯이 손을 털고는 그걸 변명한다고 하는 말이 손이 저려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시장에서 악수를 많이 해본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잘 압니다. 첫날 악수를 좀 했다고 해서 손이 저릴 정도로 손을 부비고 털어야 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분이 실제 시장에 갔을 때는 아마 자기를 그 오빠로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착각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이 민주당 사람들 지금 이 선거에서 권력에 취해서 마구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고 또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죄를 지워주기 위한 이 지우개 특검법을 통해서 나라를 온통 자기네 판도로 만들려고 하는 이 상황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똑똑히 지켜보시고 이번에는 반드시 심판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죠. 이제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가족처럼 여기겠다고 하는 건 그만큼 더 세심히 살피고 더 소중히 여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어린아이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걸 강요하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절하는 사진을 못 찍었다고 산 사람한테 다시 재배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처럼 보이려고, 친근하게 보이려고 어린아이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걸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건 정말로 국민의 진심으로 가족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을 더 겸손히 그리고 더 조심히 국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차 우리 국민께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이후 산업 현장의 혼란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서는 비조합원과 조합원 간 갈등이 사망사고로 이어졌고, 유통시장 마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은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생계 부담만 떠안고 있습니다. 오는 21일 삼성전자에서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전국 1,754개에 달하는 삼성전자 협력사까지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지며 노노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강성노조의 파업 비용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상공인과 협력업체, 파견 노동자들이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번 파업이 국가와 기업에 미친 피해 역시 심각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그룹은 노조 리스크를 이유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6.3% 낮췄고, 영업이익 전망치도 10% 넘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창사 이후 첫 전면 파업으로 인해 최소 6,400억 원 규모 손실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도 현장 혼란을 줄일 보완책도 없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은 최초 취지조차 살리지 못한 채 노노 갈등과 기업 리스크, 경제 성장률 악화 우려만 키우고 있고, 노조 리스크 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까지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이 아니라 강성노조 눈치 보기만 남았다는 현장의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쉬었음 청년이 역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전업 자녀라는 신조어까지 공공연하게 생겼는데, 온 세상이 노조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사실상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논란에도 SNS를 통해 즉각 반응하던 이재명 대통령 역시 특검법 발의에는 조용합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재판 중인 사건까지 특검에 강제로 이첩되는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비롯한 12개 사건 중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국민이 억울한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동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한다는 상식적인 절차를 내던진 채 사법체계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특검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이 두렵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늘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